안녕하세요. 테너 이현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새마을 노래가 합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민개창운동이라는 문화정책을 모토로 합창으로 단결하자는 국민 대합창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 작곡한 새마을 노래가 합창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를 전국에 배포함으로 선동적 목적의 합창음악이 됩니다. 정부는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합창단의 조직에 힘을 쏟았고 마을, 직장, 학교, 기관, 기업체는 반드시 고유 합창단을 조직하도록 법제화하여 전 국민을 상대로 건전가요를 보급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전가요를 실생활에서 부르도록 전국에 400여 명의 합창 지도자를 선발하는 한편 각 시, 도, 구, 군 단위의 합창단을 구성하고 당시 문공부와 음악협회 주관의 전국 새마을 국민예술제, 새마을 어머니 합창대회, 예향가 경연대회, 그리고 건전가요 합창 경연대회 등의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합창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973년에는 국립극장이 개관되었고 개관식에 맞추어 나영수 선생을 지휘자로 한 국립합창단을 창설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 전문 프로 합창단입니다. 이어서 서울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이 1970년대에 생겨났고 1980년대에는 인천, 대전, 부산 등의 광역시립합창단과 수원, 안양, 성남, 부천 등 경기 지역의 전문 합창단들이 잇따라 창단되었습니다. 대구 역시 1981년 장용목 선생을 초대 지휘자로 합창단이 창단되었고 동시에 권영우 선생을 지휘자로 시립소년소녀 합창단도 창단이 됩니다. 1983년에는 대우그룹에서 후원하는 민간 프로 합창단인 대우합창단이 윤학원에 의해 출범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대기업의 사회환원의 단편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활동인 메세나의 연장선으로 대우그룹이 합창단을 창단한 것이었는데요. 당시 최고의 합창단이었던 국립합창단보다 단원들의 처우가 좋아서 국내에 실력 있는 성악가들이 대거 지원했다고 합니다. 대우그룹의 적극적 재정 지원에 힘입어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대우합창단은 1989년에 내부 문제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우합창단에 필적할 민간 프로합창단은 국내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대우합창단이 아직 건재하였다면 지금 한국 합창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서울올림픽은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합창제를 계기로 국내 합창단의 연주력 향상은 물론 공연 레퍼토리의 확장과 함께 한국 합창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아 그룹의 횃불 합창단,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 수원 남성 합창단, 대구 남성 합창단, 그리고 안동 시민합창단, 김천 시민합창단, 충주 합창단, 당진 온누리 합창단 등 많은 합창단이 창단되었습니다. 각 음악대학의 합창단 역시 지방순회 연주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 콘서트 콰이어와 중앙대 메스터 코랄의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 전문 합창단의 활약도 컸지만 합창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구청 단위의 소규모 합창단이 많이 생겨나면서 아마추어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졌고 1990년 천안시립합창단을 시작으로 춘천, 포항, 보령, 김해, 강릉, 그리고 울산, 안산, 삼척, 청주, 경주 등 11개 시립합창단이 창단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외에 어린이 합창단을 포함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은 100여 개에 달하며 아마추어 합창단을 포함하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창단 수는 약 1000여 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를 세분화하면 전국적으로 60여 개의 시립합창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260여 개의 여성 합창단, 140여 개의 남성 합창단,
380여 개의 혼성합창단, 40여 개의 기업합창단, 140여 개의 대학교 동호인 합창단, 그리고 50여 개의 오비 합창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년 KBS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박할림 신드롬을 일으킨 남격 합창단은 시즌3까지 가면서 전국의 오디션 열풍과 프로젝트 합창단 열기를 일으켰습니다. SBS의 퍼포먼스 합창 배틀인 Sing for Gold, 직장인 프로젝트 합창단이나 대구 출신의 이한철과 나우 네트워크가 만든 룰루랄라 장애인 합창단 시리즈 등은 우리 사회에 합창을 통한 많은 감동을 선물하였습니다. 대구의 합창은 앞서 언급했듯이 1917년 박태원 선생이 제1교회 성가대와 시작한 혼성 합창단이 출발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간 이유로 지속되지 못하다가 1931년 동생인 박태준 선생에 의해 다시 시작합니다. 1917년 그 해에 박태준 선생이 속해 있던 숭실 합창단이 대구에서 공연한 사례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합창 공연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공연이었습니다. 또한 박태준 선생은 1920년에 개성학교 출신들로 구성된 대구 출신 김태술, 현재명 권영하 선생과 같이 교남 사중창단을 만듭니다. 영남 사중창단이라고도 하죠. 이 시기 대구 출신의 이화여전 숭실대 학생들이 방학 때 대구로 와서 합창단을 조직해 활동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대구 합창협회는 1938년 기독교인 의과대학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발족합니다. 박태준 선생이 지휘를 맡았는데 교회와는 상관없는 최초의 일반 합창단이었습니다. 해방 후 박태준 선생이 서울로 가면서 이 단체는 자연스럽게 해산됩니다. 해방 직전 1944년 대구 사범학교 고태국 선생과 일본인 교사 고다니진이 사범학교 합창단을 창단하여 1949년까지 활동합니다. 이후 일반인을 보충하여 1945년 대구부 공예당에서 안동 출신의 권태호 선생의 지휘로 해방기념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피난지 대구는 서울과 대구의 음악인들의 교류의 장이 됩니다. 1950년 부산에서 조직된 국방부 정훈 합창단이 조직되어 대구에서 활동했고 1951년 창단된 대구 가톨릭 합창단은 1961년에는 대구 관현악단 악장이었던 안종배의 지휘로 효성여대에서 모차르트 레퀴엠을 초연합니다. 1954년 전쟁이 끝나자 한국교향악단 지휘자인 임성길은 대구에 남아서 대구 코러스를 창단합니다. 임성길 선생은 1963년부터 1967년까지 대구 방송합창단을 이끌고 활동을 합니다. 이때 대구시내 음악 교사들과 성악 전공자들이 향성합창단을 창단합니다. 함경도 출신으로 초대 국립합창단 지휘자였던 나영수 선생은 대구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서울대로 갔는데 그의 도움으로 조직된 향성합창단은 대구 합창음악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게 됩니다. 1970년대 들어 정부 차원의 국민개창운동의 일환에 발맞춰 수많은 합창단이 창단됩니다. 차츰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음악인들이 합창단을 구성하여 활동했고 대구 시립합창단이 태동하게 됩니다. 대구 시립합창단은 성당동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 시립예술단 소속으로 출발했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만 상임으로 출발한 시립합창단은 장영목 선생이 초대 지휘를 맡아 1988년까지 이끌었습니다. 선생은 기악과 성악이 대세였던 대구에 전문 합창단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대구의 흑인 연가를 처음 소개하기도 했고 지방 출신으로 한국합창총연합회 이사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이대 안승태 선생은 대구의 향토 음악가로서 존경과 신망으로 1998년까지 시립합창단을 이끌었고 1년여 단원이 전원 해촉되는 시기를 넘어 1999년 6월
박용호 상임 지휘자와 함께 재구성되었습니다. 2002년에 대구 출신이 아닌 이상길 지휘자가 부임하여 타 시도와의 교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후 합창단 내의 갈등으로 지휘자의 변동이 요동쳤고 2013년 콘서트 하우스 재개관과 더불어 콘서트 하우스 시대를 맞게 됩니다. 2023년부터 김인재 지휘자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984년에 결성된 대구 합창연합회 산하에 현재 40여 개의 소속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대구는 한국의 음악, 특히 한국 합창음악의 선구자로서 사명감과 긍지로 더욱 도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